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아마도 당신은 아니요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가 된 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진화의 유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에는 나와 닮은 우리 편과 생김새나 언어가 다른 남의 편을 빠르게 구별하는 게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죠. 낯선 외모는 곧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졌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인종이라는 외형적 차이에 대한 무의식적 혐오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우월하게 포장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 하며 이를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하죠. 평소에 이건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불황이나 사회불안 같은 정체성의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만만한 소수의 분노를 터뜨리며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 하죠. 이건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셋째는 이해관계의 갈등 때문입니다. 일자리나 주거 공간처럼 쟁탈해야 할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 인종을 배제하는 건 내 몫의 파일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라고 합리화하죠. 결국은 또 돈이 문제인 겁니다. 넷째는 학습에 의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차별주의자인 게 아니라 차별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되죠. 사람들은 복잡한 세상을 쉽게 이해하려고 권위자들이 전파하는 편협한 고정관념을 비판 없이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차별을 규범으로 착각하는 인지 편향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20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미시시피로 돌아가십시오. 엘라베마로 돌아가십시오.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가십시오. 조지아로 돌아가십시오. 루이지애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현대적인 도시에 있는 빈민가와 강제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십시오. 어쨌든 이 상황은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십시오. 열거한 주들은 미국 남부에 있으며 흑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던 곳들이죠. 어쨌든 핵심어는 this situation, 주제는 이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믿고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이 연설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글은 연설문이군요. 1번 민주주의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번 사회 문제를 폭로하기 위하여 3번 청중에게 행동하라고 설득하기 위하여 4번 미국에서 흑인이 겪는 시련을 소설하기 위하여 아직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두 갈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계속 읽어봅시다. 절망의 계곡에서 허우적거리지 맙시다.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친구들이여. 우린 오늘과 내일의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당장은 시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절망하지 말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아직 꿈이 있습니다. 그건 미국의 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국민이 들고 일어나 그 신념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것이라는 우린 이 진리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진리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문구는 미국 독립선언문에 있는 내용이죠. 이 연설가가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네요.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밖에서 예전에 노예의 아들과
예전에 노예 주인의 아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노예와 노예 주인의 자식이라는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말입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심지어 미시시피 주도, 즉 억압의 열기로 찌는 듯한 주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라는.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던 미시시피주를 사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종차별당하면 정말 기분이 더럽죠. 열불이 나서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됩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제 4명의 자식이 언젠가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그들이 피부색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판단받는 나라에서.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판단받는 이란 구절이 아주 유명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종차별이 없는 미래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원인, 절망하지 않는 것이 결과입니다. 다시 핵심하는 The Color of Skin. 주제는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자. 문제를 봅시다. 보기 1번은 본문 내용과 무관하고 보기 2번과 3번은 본문 내용과 부합하지만 이 글의 논점이 아닙니다. 단순한 폭로나 실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연설을 한 게 아니라 각자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고 촉구한 것이 이 연설의 목적이죠. 정답은 3번. 1865년 미국에서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되며 흑인들은 법적으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북부의 공장들은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서 이를 반겼을 뿐이고 농업 중심의 남부는 여전히 흑인을 착취하려 했죠. KKK 같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폭력을 일삼았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흑인의 법적 해방은 무늬만 자유에 그쳤습니다. 1955년 앨러바마주의 몽고메리시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평범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다 체포됐습니다. 이 작은 용기에 흑인들이 뭉치면서 버스를 타지 않는 보이콧 운동으로 번졌죠. 이 연대의 힘은 수면 아래 억눌려 있던 불만을 거대한 인권 운동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시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합류하며 시위대는 지도력을 갖추게 되죠. 1963년 워싱턴 DC에는 흑인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백인들까지 모여서 대규모 행전을 벌였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서로가 시민 불복종에서 주장했던 비폭력 저항의 정신을 이어받은 덕분에 이 시위는 도덕적 정당성을 얻으며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끌어냈죠. 그리고 이 행진의 정점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이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5년 뒤에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하지만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단순히 흑인들만의 외침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죠.